네, 그러면 윤성호 감독님부터 고객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원래 휴일날 이렇게 많이 오는 거를 기대를 못했는데요.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방금 보신 썸남소니의 연출과 각본을 맡은 윤성호입니다. 네, 남자 5호 서준영 맡은 서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자 2호 역할 맡은 차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모태솔로 여자 4호 서희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자 3호 최예슬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자 6호 윤담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 이번 주 금요일에도 행사를 한번 진행했었는데 오늘 그때 못 뵀던 배우님들을 많이 모셨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서희안 배우님께서 조금 일정이 뒤있어서 일찍 자리를 쓰셔야 한다고 합니다. 서희안 배우님 관객분들에게 첫인사 하자마자 끝인사 부탁드리면서 배우님이 떠나가시면 또 다른 멋진 배우 한 분을 모셔서 자리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다시. 좀 길게 해주세요. 배우님. 재밌게 봐주셨나요? 감사합니다. 되게 썸남썸녀 처음에 찍을 때 이제 거의 합숙하다시피 이제 그렇게 모여서 찍었는데 되게 재밌게 나온 것 같아서 되게 저도 만족하고 그거 찍을 때 이제 제가 진짜로 반 모태솔로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찍는데 참 즐겁게 찍었어요. 그래서 더 많이 얘기하고 싶은데 네, 아쉽네요. 그리고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윤성호 감독님 작품 많이 사랑해주시고 이제 저희 우리가 걱정할 때가 아니야. 네. 저도 이제 자주자주 얼굴 보여드릴 테니까 서희안도 한번 네이버에 검색해주세요. 요새 마침 남자 3호 윤진욱 군하고 맞아요. 단막극을 찍으니까 좀 홍보 좀 하시고 가세요. MBC 단막극 원녀일기에 이제 여기 이제 오빠 진욱 오빠랑 같이 찍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춘향이 역, 오빠가 몽룡이 역으로 이제 나오는데 둘이 아주 뜨거운 배드씬이 있으니까 기대해주시고 엄청 진한 키스씬과 배드씬을 찍고 왔어요. 그래서 오빠가 여기서 되게 얼빵하게 나와가지고 되게 막 오빠가 좀 이제 어떡하지 연하 이럴 줄 알았는데 오빠한테 제가 오빠 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을 때 넌 그냥 가만히 있어. 잘 리드를 해주더라고요 오빠가. 그래서 이제 재밌게 잘 찍었으니까 MBC 단막극 11월 30일 날 12시 5분에 방송하거든요. 그것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서희안 배우님 처음 뵙는데 이렇게 입담이 좋으신데 일찍 보내야 된다니까 굉장히 아쉽네요. 나중에 또 좋은 기회가 있어서 서희안 배우님 자리 함께 할 수 있으면 너무 즐거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떠나는 발걸음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셔야 되는 거죠, 배우님? 네. 서희안 배우님 가시면은 저희 PD 역할 하셨던 박종환 배우님 자리에 모시는데 그분이 스위치하는 시간 지금 박종환 배우님 나와주세요. 네. 처음에 저희 오디션 볼 때 오디션 보고 나서 이제 미팅을 할 때 배역이 안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배우들이 그 홀을 번갈아 가면서 계속 맞춰봤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굿닥터 끝났을 때였는데 감독님이 계속 사무를 시키시는 거예요. 저 또 의사하냐고 했더니 아니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러셔갖고 그러면 뭐 시켜주시는 거 아무거나 하면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 했는데 생뚱맞게 나쁜 남자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걸 왜 주시냐 했더니 그냥 너대로 하면 된다고. 그래서 감독님이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많이 절충을 해보려고 했으나 그게 잘 안 돼서 그런 과정에서 남자 6호를 맡게 되었고요. 사실 제 나쁜 남자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대본을 봤을 때 이런 사람이 나쁜 남자구나. 그래서 감독님의 많은 가르침 덕분에 그 캐릭터를 많이 구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 사실 저 이런 상황이 이해가 안 가요 하면 아니 이럴 수 있어 이러면서
되게 예시를 많이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감독님하고 되게 캐릭터를 많이 잡아가던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 부연 설명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 윤박이 맞게 말했습니다. 네. 인정하면 안 돼. 이거는 뭐 말씀드리면 여기에 나오는 1호부터 6호까지 캐릭터들의 레퍼런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이제 자기 주인공한테 자기의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경험을 반영하는데 아무래도 썸남썸녀의 주인공은 아무래도 남녀 5호 커플이겠죠. 그러면 이제 남자 5호 서준영 군한테 제 캐릭터를 반영을 해야 되는데 저는 여기 나온 준영 씨처럼 이렇게 약간 진솔하고 또 오래 사귀어온 이성 친구랑 썸을 탈 수 있는 이런 타입이 아니에요. 약간 사냥꾼 타입이고 또 속전속결주의고 그래서 한꺼번에 3달이 이러진 않고 사실 여기서 제일 제 모습을 제일 많이 반영한 캐릭터는 1호 조금 그 인수분해하면 6호 뭐 이렇게 된다고 보여졌습니다. 여기서 윤박군은 실제로 약간 이 양다리 3다리는 못하는 타입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좀 힘들어했고 실제 배우 중에서 가장 거짓말 같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 진짜예요. 말할 때 너무 끼어들지 말고 사실 제일 여기서 6호 캐릭터랑 실제로 좀 비슷한 성격은 여기 없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4호 이주순 군이 사실 6호랑 굉장히 비슷한 성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박복한 캐릭터를 맡게 되어서 사실 좀 어려웠는데 제 나름대로의 소설 아닌 소설을 A4 용지 3장을 작성해서 감독님께 제출하고 이 캐릭터 좋다 이렇게 가자 이렇게 해서 네 촬영에 임했습니다. 금요일 주비 때 밝혀진 사실인데 여러분들 굉장히 재밌게 보셨을 거예요. 그 가로수길 관련된 얘기한 나레이션 부분을 최유슬 배우께서 직접 A4 3장으로 준비를 하셔서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나이도 제가 알기로 20대 초반으로 알고 있는데 감독이 되게 어려운 역할 주셨잖아요. 돌싱의 반전에만 들어가는 역할인데 사실은 캐릭터 처음에 주실 때 3호 역할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감독님. 좀 다 열려 있었는데요. 가령 뭐 다 말씀드리면 차미영 배우 같은 경우에 5호 역할로 처음에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우리 최인슬 배우 같은 경우는 모태솔로 캐릭터를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떤 자술서라고나 할까, 자술서라고 하긴 좀 그런데 자기 소개서 같은 거를 좀 배우들 중에서 경험이 많지 않은 배우들한테는 좀 요구를 했거든요. 가령 이제 준영 씨는 뭐 연기도 워낙 경험도 있고 잘하니까 5호 뭐 딱딱딱 돼 있었는데 여자 배우들 중에서 아직 저한테 좀 확신이 없는 연기력이 아니라 저는 캐스팅할 때 딴 게 아니라 그냥 연기 연출이 딴 게 아니라 캐스팅이 그냥 90%라고 보거든요. 이제 이미지와 자기 캐릭터를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 하면은 그냥 그 다음에는 특별히 뭐 연기 연출할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뭐가 맞을지 했는데 지금 방금 떠나간 서희안 배우가 아까 반 모태솔로라고 그런 게 잠깐 누구 사귀었었어요. 그게 유일한 연애. 근데 그때 키스는 안 했었다고 그러더라고. 믿기 힘들지만은 우리 극 중에서 주승 씨랑 키스했잖아요. 그날이 태어나서 처음 키스했다고. 그 미친이. 그래서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씻겨주기 위해서 그 다음 날에 은박이랑 없던 키스신이 나왔어요. 사실은 한번 이왕 겪으려면은 더블 콤보를 겪으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또 실제로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아마 지금도 아마 저녁 예배 들어갔을 텐데 그래서 서희안 양을 모태솔로로 4호로 해야겠다고 극적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러면 최혜슬 양은 뭘로 할까 하다가 사실은 저희 대본에는 초미녀로 돼 있거든요. 근데 물론 예쁘시지만은 옆에 분들도 다 예쁘시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도드라지긴 좀 힘들 수 있지만은 약간 예슬 양의 어떤 약간 통통 튀고 약간 반짝이는 느낌 있잖아요. 저분이 일단 사진 같은 거 찍으면은 카메라를 얼른 찾아가지고 포즈를 취해요. 저분은. 그래서 그런 어떤 캐릭터를 좀 이렇게 살짝 가져오면 어떨까. 또 본인이 또 가로수길 많이 하기도 하고 해서 그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버무려가지고 이렇게 캐릭터를 만들어봤습니다. 조금 변명할 거 있으면 하셔도 되세요. 전 정말 가로수길 정말 모르거든요. 지리도 모르는데 맨날 외제차 외제차 많이 하는데 제가 헷갈렸어요. 차에 관심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막 그러진 않아요. 저. 네, PD 역할 제의 받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재밌게 하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저희 보통 예능 프로그램에서 PD분은 목소리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카메라 앞에 등장을 해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그냥 재밌게 하면 되겠다. 편하게 했습니다. 그 극중 캐릭터 때의 겉모습이랑 지금 완전 많이 다르시잖아요. 혹시 그 의상이나 이런 스타일링 부분도 직접 준비를 하신 건지도 궁금해요. 그때 제 모습이 그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명 배우님 어떠셨어요? 가장 속물 여자로 나오셨는데. 네, 아주 처음에 대본을 제가 봤을 때요, 아주 짠순이에 얄밉고 남들이 봤을 때 진짜인데 쥐어받고 싶은 정도로 그런 대사들도 많고 되게 많이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사실 그런 쪽의 캐릭터는 아니거든요. 근데 전 되게 다들 털털하고 되게 잘 지내는 성격인데 되게 여자 2호 역할을 맡을 때부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어떻게 해야지 저렇게 여자 2호를 잘 표현해야 될까, 어떤 부분을 보여드려야 진짜 한 대 때리고 싶을 정도의 그런 역할을 잘 소화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다 끝나고 나서 절 모르는 친구들이 진짜 실제 성격이 저렇게 깐깐하고 좀 재수 없냐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댓글에도 여자 이유 때리고 싶다고 막 적어주셔가지고 네, 그래도 네, 그런 반응에서는 뿌듯했지만 절대 그런 타입이 아니랍니다. 이 자리는 아쉽게도 함께하지 못하셨지만 그 족구왕과의 호흡은 어떠셨나요? 재용 오빠랑 아무래도 2호 역할이기 때문에 대화도 많이 나누고 사석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나중에는 오빠도 지방 분이세요. 재용 오빠가? 네, 재용 오빠도 같은 부산 출신이거든요. 저도 부산이고 그래서 되게 오빠가 많이 챙겨주고 해서 오빠 때문에 운 적도 있어요. 저 뒤풀이 하고 있는데 재용 오빠 얼굴 보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아, 너무 안 됐고 진짜 이유가 혼자 다들 재밌게 놀고 있는데 혼자 소주 이렇게 홀짝홀짝 드시면서 얼굴 빨개지셔가지고 되게 불쌍한데 편하게 계시고 눈을 마주쳤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가지고 여자 예슬이도 울고 저도 울고 이한 씨도 울고 거기 계신 작가님도 우시고 다 오셨어요. 그래서 되게 실제로도 정이 많이 가는 오빠고 정말 캐스팅에서는 짱인 것 같아요. 저희가 2월 저희 막 작년 12월 말에 막 시나리오 써가지고 1월까지 시나리오 쓴 다음에 2월 첫 주에 찍기로는 했는데 캐스팅이 안 된 상태였어요. 남자 5호가 뭔가 약간 중량감도 있으면서 연기도 막 수월하게 하면서 사람들한테 서글서글한 이미지도 주고 또 사실 제 딴에는 조금 사람들이 많이 이미 어떤 팬덤을 확보한 사람이었으면 했어요. 그때 딱 나오는 답이 이제 서준영이라는 배우였는데 저하고 이게 어떤 그 전에 교집합은 많이 있어요. 같이 했던 연출자들하고 제가 다 알거나 작업을 했거나 친하거든요. 뭐 윤성현 감독이나 장건재 감독 등등. 그런데 또 갑자기 또 거기다 연락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런데 그때 저랑 친하게 지내던 드라마 PD가 유재원 PD라고 있습니다. 고교처세왕 연출한 PD인데 그 PD가 제 고민을 듣더니 아니 서준영 하시면 되겠냐고 저는 바로 자기가 전화를 놓으셨는데 곧바로 하겠다고 술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뭔지도 모르고 윤성호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하겠다고 그랬는데 네, 그런 다음에 바로 진짜 다음 날인가 바로 사무실 와가지고 막 서글서글하게 오케이 하겠습니다 하고서는 하고 같이 유재현 PD까지 불러서 술 먹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촬영 진짜 얼마 앞두고 한 2주도 안 앞두고 열흘 정도 앞두고선 캐스팅해가지고 굉장히 수월하게 해줘가지고 네, 되게 그 서준영 배우 그리고 유재현 PD 두 명한테 이제 감사하죠. 아, 저 기억이 났어요 지금. 제가 술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술 먹다가 전화가 와요. 뭐를 급하게 하는데 같이 하자 그러면은 일단 이제 하겠다고 해요. 일단 왜냐면은 저는 작품을 되게 좋아하고 여러 사람과 일하는 거 너무 좋아해서 일단 하겠다고 해놓고 그날 이제 매니저님한테 카톡은 나고요. 저 뭐 감독님 전화 왔는데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 다음날 매니저님 일어나서 황당한 거죠. 없는 스케줄 갑자기 생겼고 이거를 다른 스케줄을 빼고 이걸 맡겨 넣어야 되는데 막 그런 경우도 있는데 네, 감독님 보고도 그랬던 것 같아요. 혼났었어요. 하나 보충을 하면은 그때 준영 씨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했던 건 아니고 그때 앞뒤로 되게 스케줄이 꽉꽉 차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도움이 되기도 했는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통 이런 거 하면 제가 딱 열흘 동안 펜션에서 찍었거든요. 합숙이라고 그래요. 합숙 같이 했다면 진짜 합숙을 양평의 펜션에서 딱 열흘 찍었어요. 이게 정확하게. 근데 만약에 이제 앞뒤로 이 스케줄이 막힌 것 때문에 배수진을 쳐가지고 더 약간 압축적으로 효율적으로 찍을 수 있었던 것도 있어요. 끝나고 나서 아마 뒤풀이 하다가 새벽에 문경으로 그 사극 찍으러 갔어요. 김유정 양이랑 사극 찍으러 지금 뒤풀이 새벽 3시까지 하다가 술 먹은 채로 그 배 타고 문경으로 갔던 기억이 납니다. 네.
아니야? 아니야? 우리 술 먹고 촬영했잖아. 그래. 뭐 잘한 거야? 죄송합니다. 네, 각 캐릭터들의 캐스팅 비화를 잘 들어봤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서 바로 보셨으니까 이 드라마의 굉장히 큰 매력 중에 하나가 각 캐릭터들과 그 캐스팅에 있다는 점에는 충분히 동의를 하실 것 같아요. 뭐 유성 감독 이전부터 영화도 많이 만들어줬고 올해는 특히 웹드라마를 계속 선보이고 계시는데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갑자기 감독이 왜 스크린이 아니라 모바일이나 PC에서 볼 수 있는 웹드라마 작업을 시작했는지. 오늘은 좀 굉장히 독특한 경험을 스크린을 통해서 했지만 플랫폼 자체가 달라진 거잖아요. 어떻게 이 시작점이 생겼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 개인적인 동기랑 또 이 썸남소녀 동기를 좀 나눠서 말하면은 저희가 2007년에 은하의 방전선이라는 독립장편을 만들었는데 이게 뭐 이렇게 흥행을 할 만한 뭐 그런 영화는 아니었어요. 그냥 제 개성을 담은 정도의 소품이었는데 어쨌든 그런 독립장편을 좀 초저예산으로 하고 나면은 그 러브콜이라는 게 들어오거든요. 이제 상업영화 쪽에서 시나리오가 들어오고 같이 해보자고 하거나 아니면 제 어떤 제가 꼭 하고 싶었던 스토리를 가지고 제가 이제 영화사에 문을 두드려야 되는데 일단 제가 꼭 이거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별로 없었어요. 저는 약간 그때 좀 관심사가 많이 빨리빨리 바뀌는 편이어가지고 저는 제안 받으면 그걸 하는 편이거든요. 그 방금 말씀드린 은하의 방송도 사실은 상상마당에서 제안을 해가지고 굉장히 급하게 제가 석 달 동안 막 프로덕션까지 만든 거였는데 의뢰를 받으면 거기에 임하는 타입이거든요. 근데 그때 들어온 시나리오들이 다 좀 죄송하지만 좀 매력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한국에서 약간 로맨스와 코미디가 결합된 영화들은 지금 굉장히 딱 내 손에 잡힌 시나리오가 없구나. 그러면 혼자 써야 되는데 그 이슈들을 스토리텔링으로 바꾸고 또 캐스팅을 해가지고 극장에 올리기까지는 이제 그때부터 2년, 3년이 걸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건축학개론 같은 영화가 7년, 8년이 걸린 영화고 시나리오를 쓰는데 많은 것들이 그래서 근데 그게 제 호흡에는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10년에 차라리 그럼 나는 방송이 어울릴 것 같은데 방송국에 이미 취직하기 늦었고 그래서 생각한 게 이제 시트콤을 5분씩 잘라가지고 연재를 해보면 어떨까. 물론 5분씩 해서 한 100회는 해야 되는데 그럴 견적이나 여력은 없으니까 한번 5분씩으로 해서 50분 그러니까 TV로 치면 한 회분의 드라마를 괜히 약간 치기 어리게 시즌 1 이렇게 명명해서 올리면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서 내가 앞으로 내 행보를 좀 선택을 해야겠다 했는데 그게 제목이 이제 이거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자가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좀 장난스러운 근데 제 딴에는 좀 포부가 있는 시트콤을 지금은 많이 유명해졌죠. 뭐 한예리 씨라든지 혁건이 형이라든지 박혁건이라든지 희본 씨랑 같이 했는데 그게 이제 크게 회자는 안 됐지만은 좀 새로운 시도로 좀 자리매김을 했고 그러면서 받은 피드백들에 좀 약간 저도 좀 힘이 됐죠. 그 뒤로 그래서 이번에 여기서 초청전이 너무 감사한데 그거를 발판으로 해서 또 MBC 에브리온이라는 케이블 채널로 이제 동명의 시트콤을 만들었거든요. 아 근데 이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인터넷으로 하면서 약간 호의적인 일부러 와서 봐주는 호의적이고 약간 마니아적인 분들을 만나는 거라 지상파는 아니지만은 케이블 채널을 통해 가지고 불특정 다수의 이런 쪽에다가 그럴까지 호감이 이미 전제하지 않은 분들을 만나는 게 쉽지 않고 또 그 기운을 전파하는 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많은 고민을 하고 시행착오를 겪고서는 그들 어떡하나 역시 영화를 해야 되나 했는데 그 다음에 오히려 갑자기 2010년에 했던 그런 모바일이나 온라인으로 배급하는 거가 작년 재작년부터 갑자기 좀 화두가 되더라고요. 많은 드라마 제작사나 이런 데서 왜냐면 이제 사람들의 이제 드라마에 대한 수요는 파악이 되는데 그 커뮤니티는 있는데 그거를 편성하기에는 지금 채널만으로는 좀 어렵거나 계속 그 채널 담당자의 그 결제만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시도, 또 젊은 시인들과 또 새로운 패키징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좀 리스크가 적지. 물론 이제 보상도 적지만은 대신 리스크가 적은 모바일이 적합하고. 빨리 말씀드릴게요. 그 와중에 바로 이 썸남소녀의 투자 제작을 한 도레미 엔터테인먼트라는 데 제안을 받았어요. 도레미라는 제작사가 너의 목소리가 들려, 무정도시, 내 이웃의 아내 등을 제작한 좀 파워 드라마 제작사예요. 좀 파워 제작사인데 사실은 첫 번째 이게 제안 받았을 때 좀 이상했어요. 왜냐면 리얼리티 프로를 보는 재미가 진짜 일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밀당을 하는 거를 리얼로 보는 재미인데 그거를 허구의 각본으로 허구 인물들 했을 때 재밌을까 했는데 도레미에서 이제 기획하신 도레미 CEO의 그 본부장님의 그 의지가 굉장히 강했어요. 이건 된다. 어쩌면은 가장
그 폐쇄된 상황에서 극단적인 상황에서 서로의 막 썸만 타는 거 아니냐. 앞에 니주 깔 필요도 없이 그냥 니주는 죄송합니다. 니주는 앞에 뭐 이렇게 옆집에 이사 와가지고 뭐 문에서 자꾸 마주치고 괜히 뭐 피자 시켜주고 이런 거 없이 그냥 곧바로 그냥 서로의 욕망으로 돌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게 드라마적으로 괜찮은 생태계다. 거기에 또 저도 사실은 끄덕이게 된 게 사실은 이제 많은 드라마 로맨스를 위해서 필요한 배경 설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약간 우리들한테 이미 그 문법이 획득한 것들이 편하거든요. 바로 딱 요 입장 사건이 시작되려면은. 근데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가 우리한테 너무 익숙해졌어요 이제. 그래서 그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에만의 재미를 보는 게 아니라 그거를 그냥 이 드라마의 생태계로 삼아가지고 무슨 일들 거기 나온 인물들이 어떤 걸 욕망하고 질투하고 성취하고 또 실패하고 이런 모습들이 사람들한테 이미 시민권을 좀 획득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로 하고 그 결과가 이렇게 됐는데 저도 좀 흥미로워요. 왜냐면 지금까지 만든 것 중에 이게 다음 그래서 결국은 편성을 찾다가 다음이라는 네이버 다음의 포탈에서 주로 웹드라마를 제가 네이버로 릴리즈를 해봤는데 처음으로 다음이랑 해봤거든요. 정말 죄송한 말 다음한테는 뭐 고마우면서 미안하지만 사실 이렇게 화제가 안 되더라고요. 네이버에 하나 튼 것만큼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죠. 근데 제가 놀란 거는 그 회자된 거에 비해서 보신 분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운 거예요. 연락을 무진장 많이 받았어요. 이제 각계 같이 안 돼서. 그래서 이런 웹드라마라서 좋은 거, 모바일이라서 이게 통한 것도 있겠지만은 여전히 어떤 기획, 대중을 위한 기획은 중요하구나. 사람들이 좋아할 가려운 걸 긁어주는 그런 기획이 중요하고 또 거기에 또 이렇게 약간 선남선녀가 나오는 게 중요하구나. 제가 지금까지 만든 것들 중 선남선녀가 좀 적었거든요. 윤박이 유일한 선남이었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희본 씨가 선녀고 이렇게 그랬는데 거기를 좀 이렇게 이런 배우들의 재능이라든지 그런 디테일로 그리고 또 매력으로 채우니까 좀 더 반응이 좋구나 하는 그런 걸 요새 깨닫게 됐습니다. 그냥 비하인드 스토리 배우분들에게 각자 여쭤보면서 혹시 탐났던 역할이 있었는지도 함께 여쭤볼게요. 네, 감독님 말씀 들으면서 이제 우리나라 드라마 여건은 정말 좋지 않아요. 제작비도 그렇고 드라마 제작 환경도 그렇고 뭐 연출하시는 분, 스태프분, 배우들까지 너무나도 안 좋은 상황인데 그걸 만족하기에는 사실 여기는 대한민국이라는 점도 있고요. 물론 그것 때문에도 아시아나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드라마를 사랑해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웹드라마기 때문에 더더욱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저 때문인 거예요, 근데 스케줄은. 뭐 하여튼 근데 감독님은 배우들 되게 그러니까 아끼고 사랑해 주신다고 해야 되나? 엄청 되게 보호하세요. 내 배우인데 어쩔 수 없이 감독님 영화를 찍으시면서 배우들과 늘 커뮤니케이션 해오다가 웹드라마라는 걸 이렇게 단기간에 찍으면서 열흘 남짓한 시간에 합숙이라는 걸 했지만 이건 합숙도 아니에요. 그냥 24시간을 계속 촬영을 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촬영하고. 그렇죠. 나고 잠깐 잤는데 하루 외에는 저희가 하루도 날씨 때문에 그런데 외에는 사실 시간이 전혀 없어서 타협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우들 스스로 이제 타협하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부터. 감독님이 이런 스타일로 찍으시니까 이렇게 가자.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왜 공중파 드라마처럼 연기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었는데 뭐 감독님 말씀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난 건데요. 저 배우들한테도 이거는 되게 신선한 테스트였었어요. 왜냐면은 드라마처럼 연기 안 한다는 거지. 그러면은 연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도 생각을 많이 했고요. 아까 감독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거 다음에 저는 바로 사극을 들어갔는데 어마어마하게 되게 곤란함과 난감함과 또 거기 가서는 또 연기 왜 그렇게 하지? 이렇게 찍을 거야 우리 다시 생각해볼까 막 그런 말 들었었는데 근데 저한테도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른 배우들한테도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혹시 준영 배우님 5호 역할이 굉장히 훈남이잖아요. 아마 현실에 있었다면 여자들이 제일 매력을 느낄 캐릭터라는 생각이 드는데 탐났던 역할 다른 남자 중에 있나요? 바스트를 주니까 매력이 있어 보이는 거죠. 평소에 저러고 돌아다니면 누가 좋아해줘. 일단 훈남도 아니고요. 일단 뭐 우체국의 공무원이 물론 듀오에 가입하면은 이제 1순위의 신랑감이겠지만 한순위 정도? 네. 그렇지만 글쎄요 저는 윤박
했던 역할이 너무 좋은 게, 자 일단 레스토랑 사장이죠. 자 외제차 타죠. 가로수길 있죠. 좋죠. 듣기만 해도 행복한 거 아니에요? 저는 네, 윤방 역할이 너무 좋은 거. 레스토랑 6호 거 아니야 그거? 그거 약간 빌린 거 촬영한다고 해가지고. 아니 어쨌든 그래. 나는 정말 고등학교 때 카사노바가 진짜 꿈이었는데 카사노바라는 별명이 갖고 싶어서 엄청 노력했었는데 그건 안 되더라고요. 네, 차명 배우한테도 같은 질문 여쭤볼게요. 현장에서 혹시 기억에 남는 일이나 아니면 2호 말고 해보고 싶었던 역할이 있었다면? 찍으면서 계속 든 생각인데요. 처음에는 여자 2호라는 역할만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현장에서 다른 3호, 4호, 5호 이렇게 다른 여자분들이 찍는 촬영 현장을 보게 됐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어떻게 1호 채연 언니를 보면 1호 역할이 탐나고, 또 저는 2호지만 3호 예슬이를 보면 또 예슬이 역할이 탐나고, 또 모태솔로 이한 씨 역할도 또 탐나고, 또 희보 언니 역할도 탐나고, 다 보는데 정말 신기하게 그 장면에서 저 대사 내가 하고 싶다. 사실 제가 유일하게 키스씬이 없었어요, 이 작품에서. 근데 실제로 4호 이한 씨는 반 모태솔로인데 정말 키스를 안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 남자 저 남자 하게 되는데, 심지어 예슬 씨는 편집은 됐지만 희번 언니랑도 키스를 했어. 여자끼리도 키스를 하는데 왜 나는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또 심지어 제일 신기한 건요, 여자 2호가 다 데이트를 했어요, 남자분들이랑 유일하게. 근데 키스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키스씬을 할 때 두렵기도 하고 긴장도 될 것 같다라고 했지만 내심 사실 질투도 되게 많이 났고요. 그리고 다른 역할도 감독님께서 워낙 즉흥적으로 이렇게 돼보자 저렇게 돼보자 하시는 걸 구경하면서 솔직히 다 탐났던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자 2호 역할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거는, 저는 그냥 어떻게 2호를 표현해야 될지 그 멘붕에 약간 와가지고요. 감독님이 시키는 거에 대해서 이거 싫은데 그런 느낌이 아니라 내가 더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더 해야 되는데, 이 생각에 끝나고 너무 죄송해가지고 감독님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해서 갔는데 제 눈물이 난 거예요, 밖에서. 근데 감독님이 또 거기에 너무 또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내가 너무 막했나 싶다고 죄송하다 하시는데, 아니요, 전 진짜 정말 죄송하다는 말은 다 했던 것 같아요. 네, 감독님 다 맨날 죄송하시던데. 연기자들이 감독님한테 끝나고 저도 최근에 무슨 사진 하나를 받았는데 제 차 앞에서 감독님 끌어안고 있더라고요. 제가 찍었어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하지 않았을까? 그냥 아쉬웠어요. 죄송합니다, 관객들한테. 사담을 나눠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하여튼 그런 점이 되게 아쉬웠고, 또 감독님한테도 감사하면서도 다른 역할들을 다 탐나게끔 만들어주는 건 그만큼 빛을 발하게 해주는 또 감독님의 그런 능력이 있지 않나 싶어서 다들 탐냈던 역할인 것 같아요. 보니까 2호가 여자 2호가 사실 제일 그런 짝짓기 프로그램에서 결혼에 근접한 캐릭터잖아요. 집안의 사람까지 만날 정도인데 왜 키스씬은 한 번도 허락하지 않으셨는지 감독님. 저희가 사실 제가 즉흥을 원래 되게 많이 요구한 타입인데 이번 대본은 좀 그러진 않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즉흥이 다른 거에 비해 예전에 했던 거에 비해서.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했던 도레미라는 제작사가 있고 대본을 컨펌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라인대로 했는데, 근데 뒤로 갈수록 제가 약간 좀 아쉬운 마음, 뭔가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사람들을. 해서 보면 이제 뒤화로 갈수록 좀 애드립도 많고 플롯도 좀 바뀌거든요. 가령 처음에는 그 2호랑 이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남자 2호랑. 남자 2호랑 남자 4호랑 이어져요. 그러니까 그 둘은 이제 정체성이 개인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한 명은 저는 약간, 사실 제가 쓸 때 여기서 맞아요. 남자 2호를 저는 클로직 게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자기가 게이라는 걸 잘 모르는 게이. 약간 저는 사실 남자 2호 캐릭터를 그렇게 생각하고 좀 한 게 있어요. 둘은 아마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할 겁니다. 근데 아파트를 놓고서는. 그런데 둘이 이어지게 하는 게 아니고 원래 2호랑 4호랑 그래가지고 야 우리 싸우지 말자 하고서는 그냥 둘이 나가는 걸로 했고 이렇게 했었는데, 뒤로 갈수록 현장에서 보니까 케미가 보이고, 실제 둘이 사귀는 케미를 떠나가지고 그림 안에서의 어떤 케미가 보여서 10이라 12화 대본을 좀 바꿨어요. 네. 사실 키스씬이 보면은 준영 씨가 누구랑 있지? 예슬 씨랑 한 번 있죠. 원래 희본 씨랑도 키스를 하게 돼 있었어요. 원래 그 눈밭에서 위로해 주다가 눈바람 속에서 키스를 하는 걸로 대본에 돼 있었는데,
내가 못 봐주겠다라고 이게 질투나는 게 아니라 친구끼리고 저 감정선이 저기서 무너지는 게 거짓말 같더라고요. 아무리 드라마는 그래야 된다고 하지만은 따뜻하게 최대한 눈물을 닦아주고 안아주는 게 중요하지 여기서 뭐 보여주려고 키스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겠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것도 바꿨고 둘은 연결이 나중에 되는 걸로 바꾼 것도 있고. 근데 2호 또 집으로 돌아오면은 이런 건 있어요. 이런 전제는 하나 있었던 게 다들 자기의 핸디캡을 하나씩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핸디캡 또는 캐릭터를 하나씩 갖고 오는데 그거에 전혀 반대되는 상황들을 주려고 그랬어요. 약간. 가령 2호 캐릭터는 계산을 많이 하는데 그 계산이 계속 틀리는. 또 여자 4호 모태솔로가 왜 키스가 많냐면은 모태솔로고 남자랑 스킨십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극단적인 상황을 자꾸 겪는 것도 그러니까 저는 누군가한테 뭐가 결핍이 있다는 거는 그거에 대한 욕망이 강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막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누나들한테 숨겨 그러다가 자기가 더 막 그냥 키스하고 다니는 그거를 좀 생각을 했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따지면 2호가 키스를 하고 다니면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했던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완전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었는데 남자 2호와 남자 4호가 커플이 됐으면 정말 전폭적인 드라마로 나왔을 것 같은데 그걸 선택하지 않으신 게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권종원 배우님은 사실은 그 커플이 없어서 좀 심심하셨을 것 같기도 해요. 현장에서 혹시 더 특히 부러움이 강할 수도 있는데 어떠셨나요? 네, 그래서 제 그 진짜 여자친구가 현장에 왔었습니다. 네, 왔었고요. 아 진짜? 네, 하루 왔었습니다. 네, 그리고 자고 간 건 아니었고요. 네. 혹시 남자 캐릭터 중에서 탐났던 역할이 있으신가요? 1호 6호 중에서? 제가 그 PD 역할이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많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시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같이 출연 배우분들하고 같이 즐겁게 지냈어요. 네. 그래서 제 할 역할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또 PD 역할이 출연진을 이렇게 보듬고 하는 역할이라서 네, 동료 배우들과 이렇게 즐겁게 보는 시간이 제일 기억에 남고 그래서 다른 역할이 탐락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훌륭한 PD님이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수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현장에서 기억 남는 거나 아니면 원래는 3호 역할이 아니었는데 네. 만약에 본인이 고를 수 있었다면 어떤 역할 고르셨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저는 4호를 골랐을 것 같아요. 네. 현장에서 재밌는 일은 없으셨어요? 재밌는 일은 아무래도 아까 말했던 희본 언니와의 키스신 그리고 제 첫 인생의 카메라 앞에서의 키스신, 준영 오빠의 키스신 뭐 그런 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서준영 배우님이 첫 키스신 상대였던 건가요? 첫 키스 상대가 아니고 네 카메라 앞에서의 첫 키스신. 네. 그 박희본 배우님과 최희슬 배우님 키스씬 궁금하신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근데 좀 부연을 남겨해 주시죠. 지금 준영 씨가 옆에서 계속 언제 치스했냐고 막 그래서 그러니까 준영 씨가 바쁘죠. 바쁘니까 안 받겠지. 인터넷으로 리리즈 하는 동안에. 네. 그래. 자기 것만 봤대요. 자기 나오는 시간. 그거는 그 본편에 없고 스페셜 영상으로 이제 브로그로 이렇게 했는데 현장에서 보는데 이게 항상 짝이라는 프로를 저희가 모티브로 했잖아요. 짝이라는 프로 모티브로 하면서 사실은 그거를 굉장히 리얼하게 패러디하는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았어요. 아까 말했지만 배경 설정으로 해야 되는 거지 그걸 갖고 또 와 우리 거의 다큐처럼 드라마 찍을 수 있어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커플 매칭 프로에서 있을 법한 근데 다 이런 한 번에 다 모이기는 힘든 난처한 상황들을 다 모아버리고 싶었어요. 가령 이제 뭐 갑자기 여기 나온 멤버의 가족이 반대한다든지 또 친구끼리 나온다든지 또 누군가가 무단 이탈을 해버린다든지 등등. 그런데 그 중에 생각했던 게 혹시 여자 동성 멤버끼리 만약 서로한테 꽂히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또 이거는 제 우스갯소리로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진지하게 생각해보는데 짝 출연자분들 중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그 수천 명 중에서 아까 말했듯이 자기가 게이인 줄 모르는 그러니까 자기가 성소수자인 줄 모르거나 약간 애써 부인하는 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좀 보면은 제 주변에 워낙에 게이 많아가지고 뭔지 그러니까 그게 무슨 좀 여성성 있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약간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저 식의 어떤 끼나 기가 같은 게
그래서 약간 이 중에 있는 분들이 만약에 서로 동성끼리 꽂히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그렇다면은 같은 남자한테 지금 좀 약간 꽂혀있는 두 여자가 그러면 어떨까 방에서 분발하다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때 그걸 즉흥으로 제안을 했었고 고맙게도 둘이 잘 해줬는데 지금도 아쉬운 거는 그 영상 보면 알겠지만 희본 씨가 웃고 있어요. 희본 씨가 원래 현실에서는 술자리에서 잘 하잖아요 여자끼리 뽀뽀를. 근데 많이 해요. 많이 해. 아니, 저희가 되게 이 멤버가 있어요. 같이 노는 멤버가 있는데 술 먹으면은 행사가 서로 뽀뽀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위기가 또 안 좋아서 근데 아쉬운 거는 희본 씨가 되게 애틋하게는 안 해가지고 근데 예슬 양은 하고 나서 진짜 다리가 풀려가지고 못 일어났었어요. 그런 기억이 나고 이거를 제 작품 그 전에 제 작업들을 혹시 팔로우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제가 좀 몇 년에 한 번씩 찍어요. 제가 좋아하는 배우들인데 딱 프레임 안에 났을 때 케미가 있어 보이는 서로 개성이 다른 배우들을 데리고 뭔가 애틋한 말을 하다가 키스시킨 다음에 항상 같은 노래를 깔거든요. 그 뉴질랜드 미녀인 연가라는 노래를 까는데 이건 아마 제 죽을 때까지 취미로 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영화를 어떤 드라마를 하건 간에 이거는 그때그때 제일 케미 있어 보이는 여자 배우 둘을 놓고선 해보려고요. 예. 오늘 미래에 대한 예고까지 해주셨습니다. 예수님 힘들지는 않으셨어요? 키스씬 찍을 때는? 아, 저는 정말로 떨려가지고 정말 다리가 풀렸었어요. 네, 여자와의 키스가. 정체성을 찾을 것밖에 안 되죠. 아니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윤박 배우님 얘기도 들어볼게요. 일단 탐났던 역할은 일단 제 과학에 버거웠지만 굳이 따지자면 4호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은 그 마지막에 이한 씨가 교회에서 대사하는 게 있잖아요. 약간 그래서 병신 같은데 존나 맛있다고. 논란 없어. 아니 내 머릿속에 있는 건가? 죄송합니다. 아무튼 진짜 병신 같은데 멋있다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되게 그 캐릭터 자체가 보셨던 것처럼 되게 찌질해 보이는데 되게 빠져들지 않으셨나요? 그렇죠. 네. 네, 저도 같은 마음을 느껴서 대본 봤을 때 저 캐릭터를 내가 하게 되면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 때문에 한번 해보고 싶었었습니다. 그리고 뭐 감독님 말씀하시기에는 이번 작품에서 현장에서 애드립으로 뭐 대본을 주시는 경우가 적다 하셨었는데 물론 되게 확실하게 완벽하게 짜여진 각본이 있어요. 그걸 바탕으로 연기를 했지만 정말 불쑥불쑥 짧은 것도 아니고 긴 대사들을 상황을 만들어줘서 이걸 하라고 말씀해주세요. 그럼 저희들은 이제 대사 외우기도 바빠요. 그 상황에 맞춰서 이제 대사를 하는데 그거 틀리면 이제 한 번, 두 번 틀리면은 괜찮아 천천히 하시는데 이 세 번 되고 네 번 되면은 이제 저희가 또 죄송합니다 나오죠. 그러면서 아마 종환 형도 아마 힘들었을 것 같고요. 저 또한 많이 힘들었었는데 제가 여자 3호랑 산속에서 키스를 하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내 씬이 언제 있지? 그냥 몇 개 뒤에 있구나. 좀 쉴 수 있겠다니까 갑자기 저 빨리 오래줘요. 누나가. 저 누나 왜요? 그랬더니 너 지금 여자 3호 키스하러 가야 된다고 빨리 오라고. 그래서 차에서 키스하고 바로 뛰어와서 방에서 키스하고 이게 지금 내가 연기를 하는 건지 여자를 후리고 다니고 있는 건지 약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키스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차명 배우님 정말 안 됐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것 같아요. 감독님 배우들을 캐스팅하기 전에 물론 캐릭터를 다 꼼꼼하게 만들어 놓으셨겠지만 실제 현장에서 배우들 보면서 좀 많이 바뀐 캐릭터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캐릭터가 제일 많이 바뀌었나요? 현장에서 바뀐 건 아니고 진욱 씨, 3호 진욱 씨한테 좀 미안한데 처음에는 여기서 가장 최강 훈남은 초반에는 이제 진욱 씨잖아요. 3호 의사에다가 잘생겼고 사람 따뜻하고 근데 뒤에 가서 급격하게 이 사람의 못난 부분이 도드라지잖아요. 그게 왜 현장에서 그려진 건 아니고 그거는 대본을 쓰다 보니까 5호랑 5호를 연결을 시켜줘야겠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간부터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아예 저 둘이서 되겠구만 이게 너무 중간에 이제 드러나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고 3호도 괜찮은데 3호를 지지하는 여성 시청자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그런데도 5호한테 가려면은 뭔가 계기를 마련해준다고 생각한 게 그런 약간 좀 마마보이 아닌 파파보이 그런 캐릭터를 만들고 좀 여자 말을 좀 잘 못 알아듣는 그런 사람을 했는데 그게 그래서 약간 진욱 씨한테 좀 미안하고 종환 씨한테 미안한 게 사실 제가 지금 애드립을 제가 많이 주는 타임인가 봐요. 저는 기억 못 하는데 하면서 자꾸 더 재밌어지게 생각나니까 현장에서
근데 박종환 배우 같은 경우는 사실 대사가 거의 그 대본에 안 써 있었어요. 대사는 시킬 생각인데 대본에 특별히 막 여러분 뭐뭐 하시고 뭐뭐 하시고요 이런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박종환 배우 진짜 미안한 게 열흘 동안 계속 같이 있었어요, 진짜로. 왜냐면 한기퉁이 항상 걸리니까 대사가 없고 뭐 없어도 항상 있었고, 사실 여기서 제일 어떻게 보면 좀 고참인데도 나이로는 그냥 이렇게 그런데도 이제 항상 같이 있었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분위기를 자기가 에너지를 올려야지, 사람들이 막 뛰어야지 하면은 이제 종환 씨가 야 여러분 식사를 하는 겁니다 막 하는데, 식사를 한다는 거 하고서는 뭘 해야겠다는 생각에 여러분 식사를 한다는 건 섹스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해가지고 다들 진짜 죄송합니다 지금 분위기가 진짜 놀라네. 진짜 다들 진짜 멘붕이 돼가지고 내가 왜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라고 했던 그 기억이 나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박종환 배우님 얘기를 추가적으로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왜 갑자기 그런 식사를 한다는 건 그 끼니를 같이 해결해야 한다는 거, 네, 거기서부터 뭔가 이렇게 원초적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네, 끼니를 같이 해결해야 한다는 거, 네, 원시적인 게 떠올랐었나 봐요. 그래서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윤박 배우님한테 윤성호 감독님의 의미에 대해서 근데 제가 항상 뭐 맨정신에 얘기한 적이 있었나요, 분이? 제가 항상 제가 항상 뭐 같이 술자리에 있거나 어떤 자리가 있거나 연락할 때면 항상 전 감독님이 뭘 하자고 저한테 제시를 하면은 저는 무조건 달려가겠다고 했어요. 뭐 제가 어떤 걸 하고 있던지 간에 감독님이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갈 의향이 있을 만큼 저한테는 저를 데뷔시켜 주셨고, 저한테 정말 감사한 분이고, 제가 그나마 여기까지 할 수 있었던 거는 감독님이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파평일시기도 하고 농담이고요. 재미없었죠? 네, 아무튼 이건 어떻게 말로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냐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배우로서 활동하고 있게 하는 제 뭐라고 해야 돼요? 남자 사모한테 아빠 같은 일부러 우유를 줬죠. 죄송합니다. 아무튼 감독님한테 저는 뭘로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정말 감사한 분이고 영원히 따를 감독님. 네, 그렇습니다. 근데 감독님은 최근에 출중한 여자 할 때 오라고 했는데 안 왔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죠. 제가 어쩔 수 없죠. 그거는 진짜 그런 거 갖고 뭐라고 그러면 나쁜 거예요. 아니 회사가 잘못했네. 아니야. 죄송합니다. 네, 다음 질문. 그 감독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감독님한테 윤박 배우는 어떤 의미인지. 사실은 처음 윤박이라는 배우를 알게 된 이유가 연극원 출신이었거든요. 연극원에 제가 영상원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 강의 듣는 그 영화학과 여자 수강생들이 맨날 툭툭 윤박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나를 어떻게 나를 뭐 이렇게 까는 건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연극원에 윤박이라는 되게 잘생긴 친구가 있다는 말을 들어가지고 이름을 킵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할순작과를 할 때 그때 TV에서 슈퍼스타 K가 제일 흥했던 시즌2가 하고 있었어요. 존박이 2등인가 했던. 그래서 존박이 보는데 윤박이라는 친구를 캐스팅하면 약간 홍보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연기력을 모르니까. 그래서 만났는데 사람 서글서글하고 괜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어진 것 같아요. 존박이 맺어준 인연입니다. 제가 좀 저예산에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인디 밴드들한테 빚을 많이 져요. 그래서 사실은 모르는 사람들한테 손을 내밀기보다는 이미 좀 친해진 분들한테 좀 이렇게 도움을 청하는 편인데, 다행히도 실력이 있는 분들하고 또 되게 좋은 노래를 만드는 분들하고 친하죠. 근데 그래도 좀 친근하게 지내는 사람 중에 정바비 씨도 있고, 뭐 국카스텐의 현우 씨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국카스텐 노래는 제 거에 안 맞아요. 여기에 지금 국카스텐 노래가 들어가면 이상할 거예요. 그리고 바비 씨 노래는 되게 좋은데 약간 뭔가 비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있고, 구합수자들은 약간 노래 자체 스토리텔링이 좀 있잖아요, 서사가. 그래서 제가 요새 만들어 온 웹드라마들에는 구합수자들식의 약간 말랑말랑하면서 약간 근데 메인스트림의 노래들이 다루고 있지 않은 약간의 살짝의 결을 짚어주는 그런 멜랑콜리한 게 저랑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청하게 되고 있고요. 야광토끼 노래도 이번에 원래 좋아해서 야광토끼 노래 좋아하는데, 마침 저희 음악 감독 맡으신 강민구 음악 감독이
양석희랑 친해서 노래를 쓸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여자들 테마로 좀 많이 썼던 것 같고요. 최근에 저는 얄개들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다 그래서 푸르네라는 이름으로 또 다시 하는 푸르네라는 밴드랑 친해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그냥 홍보를 위한 박종환 배우를 단독 주인공으로 해서 단편을 하나 찍었거든요. 거기는 이제 푸르네 음악으로 좀 도배를 할 생각이고, 그래서 아마 점점 영역이 좀 구하자들만 계속 이렇게 착취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마 그 장면 인상 깊게 기억하실 것 같은데 그대만 보이는 내를 뮤지컬을 만드셨잖아요. 처음부터 염두에 두셨던 곡이고 장면이었는지 궁금해요. 예, 그대만 보였네는 저 장면을 염두에 두진 않았어요. 저 장면도 고민하다가 1호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것도 현장에서 좀 짠했던 장면 같고, 이게 현장에서 많이 했네. 근데 그대만 보였네는 처음부터 이 드라마의 주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드라마 제작사한테도 미리 들려드리고 이 노래가 우리의 메인 테마다 이렇게 했는데, 막상 또 이제 오프닝 할 때마다 제가 지난 줄거리를 소개하고 막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사에 있는 대로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대만 보였네를 중요한 신극 국면에다가 좀 깔자 이런 정도로 했고, 저한테는 사실은 그대만 보였네가 그냥 이 우리 드라마의 메인 송 같은 테마 같은 노래입니다. 저는 쌍꺼풀 있는 여자예요. 왜냐면은 이세를 위해서, 그리고 발목이 가는 여자였으면 좋겠고요. 쌍꺼풀이 있는 여자, 발목이 가는 여자. 어디? 그리고 허벅지는 안 얇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위별로 다 하실 건가요? 네, 그래 그렇습니다. 최희솔 배우님, 네. 극 중에서 이상형이 있었건 아니면 없다는 실제 이상형을 물어보셨어요. 네. 네, 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극 중에서 굳이 따지자면 유코님인데 네, 이상형은 짙은 눈썹을 제가 좋아해서 유코님을 골랐습니다. 네, 박종원 배우님. 극중 이상형은 여자 5호였던 것 같고요. 실제 이상형은 여자 1호에 가깝습니다. 네. 왜 이유가 있나요? 굉장히 궁금해지는. 극중에서는 왜 5호를 좋아하시고 실제로 왜 1호를 좋아하시는지 모두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지금 극 중에 PD로서는 여자 5호를 맞다 몰래 좋아했었는 그런 설정을 하고 있었군요. 나도 몰랐는데. 네. 굉장히 훌륭한 PD님이세요. 실제로 왜 1호를 좋아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실제로 자기 일 열심히 하는 여자 멋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명 배우님. 저는 실제로는 사실 처음에도 얘기 드렸었는데 촬영 때 전 준영 오빠가 이상형이었어요. 반올림을 어릴 적에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요. 그때 그 준영 오빠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좋아 죽으시네요. 나중에 오후 역할에 준영 오빠가 캐스팅 됐다는 걸 알고 나서 그때 어릴 적에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기억이 막 났어요. 제가 반올림을 보면서 막 되게 좋아했거든요. 내가 너무 늙어 보시네. 나이 차이 얼마 안 나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오빠 봤는데 너무 네 좋더라고요. 그렇고 극 중에서는 되게 남자 유한테 극 중에서는 남자 유한테 정이 되게 많이 갔던 것 같아요. 되게 안아주고 싶은 남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보이는 저와 현실에 제가 너무나도 많이 달라서 거의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못하는 건데, 그래서 아마 날 보고 확 저기 했을 거야, 뺐을 거야. 도대체 얘 뭐지? 이랬을 거야. 분위기를 왜 자꾸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본인의 이상형만 얘기해 주시면. 저도 미영 같은 스타일 되게 좋아해요. 좋아. 말 잘해요. 솔직하게 얘기해줘. 솔직하게 되게 이상에 가깝고요. 진짜로 정말 가깝고 실제로도 가깝고. 근데 분위기 좀 정리해 주시면서 이 작품에 특이할 만한 점이 있다면 어떤 건지. 네, 일단 저는 여자 1호 타입을 좋아하고요. 네. 무슨 소리야? 해봤어요. 네. 실제로 여자 1호 타입을 좋아하고
글쎄요, 뭐가 다를까요? 그 합숙은 합숙도 뭐 그런 건 이제 만드는 컨디션이니까 은하방송 할 때도 합숙 카드 찍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제일 다른 점은 제가 그동안 꾸준히 저랑 작업을 해왔던 사람들 위주로 항상 해왔거든요. 이제 그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박혁권, 조한철, 뭐 박희본, 이채은 이 4명이 이제 제가 너무나 같이 많이 해온 배우들인데, 근데 요새는 이제 윤박 배우랑 시트콤을 한번 한 적이 그 전에 있었고, 근데 이 배우들 외에는 이번에 완전 다 처음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저한테 이 배우의 세팅들이 너무 사실은 되게 특이했어요. 이제 저랑 손발을 맞춰온 배우가 3분의 1, 그리고 제가 사실은 제가 손발을 안 맞춰봤지만은 화면으로 보면서 동경하던 배우들, 서준영, 이주승, 안재홍은 제가 또 어떤 영화를 통해서 또 단편, 뭐 TV 드라마를 통해 가지고 저 사람들의 톤 앤 매너를 내 걸로 만들어 보고 싶다, 내가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배우들 또 3분의 1, 그 다음에 또 나머지 3분의 1은 차미영, 최예슬, 서희안처럼 저도 잘 몰랐던 배우들이고, 사실 이분들도 이제 시작하는 단계. 그러니까 그래서 더 풋풋하고 에너지도 있지만 또 어떤 핸디캡도 있는. 그래서 이 세 팀의 말들과 톤의 매너를 이렇게 좀 이렇게 잘 섞는 거가 되게 중요했는데, 제가 그런 게 있어요. 이제 편집할 때 보면은 아쉬움들이 남잖아요. 자기가 연출할 때 아쉬움도 있고, 또 내가 생각했던 포인트에서 또 어느 배우가 사실 그만큼 못 살렸다는 그냥 제 판단으로 약간 아쉬워하는 것도 있는데, 오늘 아까 스크린으로 뒤에 들어가서 보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인터넷으로 보면서 좀 이렇게 착한 척 하려니까 좀 반성을 많이 했던 게, 다들 제가 드린 노력이나 수고에 비해서 너무 잘해준 거예요. 특히 이제 어떤 화면 속에서 누군가 연기할 때 그 옆에 있는 배경의 사람들이 그걸 알아서 막 해주는 모습 보면은, 그거는 사실 연출자가 뭐 무슨 봉준호 감독 같은 제 봉태일 이런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냥 그 화면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액션은 누구의 액션인지 말하고 옆에 사람들 자연스럽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너무 심한 것만 있으면 좀 조율하고, 조금 재미있는 아이도 떠오르면 좀 복돋우는 정도인데, 옆에서 진짜 야 뭔가 하나씩 다 하고 있는 거지. 뭐 손을 하나를 움직이더라도, 옆에다 물잔을 건네더라도, 그거를 아무래도 여기 5호 중심인 5호 커플들이 제일 잘해준 것 같아요. 박희본 양도 그렇고 준영 씨도 그렇고, 특히 준영 씨한테는 좀 빚지고 좀 배운 게, 제가 약간 컨티뉴이티의 개념에 좀 약간 서툴러요. 앞장면과 뒷장면을 자연스럽게 입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거가 약간 점프해도 되는 영화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야, 사실 나이 차이가 아까 뭐 어렸을 때 봤다고 그래가지고 오해하실까 말하면 2살 차이밖에 안 돼요. 2살 차이밖에 안 되는데, 준영 씨가 고등학교 때부터 배우 생활을 특히 TV에서 하면서 많은 작품을 하면서 전후좌우 이제 서라운드로 이제 캐치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저희 스크립터나 배우들은 스태프들은 오히려 놓치고 있는데 본인이 앞뒤를 맞춰준 거. 그게 단순히 어떤 물건의 뭐 연속성뿐만 아니라 약간 톤 앤 매너, 공기, 앞서의 감정 이런 걸 많이 맞춰준 게 있어가지고 준영 씨한테 아까 보면서 세상 좀 고맙더라고요. 뭐 그런 어려움 플러스 그래서 얻는 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휴일이고 날씨 추운데 이렇게 많은 분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이제 며칠까지요, 윤성호 감독님 이거? 수요일까지요. 네, 다음 주 수요일까지 계속 쭉 이어진다고 하니까 또 시간 나시고 또 소개시켜 드릴 지인분 또 생각나시면은 모시고서 또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되게 차 막힐 것 같은데 식사하시고 가시면 좀 덜 막힐 거예요. 네, 맛있는 저녁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감기 조심하세요. 자리 빛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수요일까지 또 상영하니까 와서 아무쪼록 또 많이 와주셨으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서울독립영화제 개막작을 윤성호 감독님하고 또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또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까지 안 나가주시고 이렇게 앉아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썸남썸녀로 아무래도 처음 아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많은 작품에서 꼭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되게 여기 낯익은 얼굴분들도 많이 계신데, 제가 올해 데뷔 만 10주년 됐답니다. 축하해 주십시오. 일단 지금 7시죠. 네, 매주 토일마다 6시 20분부터 MBN 주말 드라마 천국의 눈물이 방송을 지금 하고 있고요. 오늘 아마 8회째일 겁니다. 방송하고 있고요.
10회인가요? 네. 고교초상을 연출하셨던 유재하 감독님과 작년 겨울에 드라마로서 보기 드물게 올 사전 제작을 했던 작품이고요. 스크린에서는 1월, 2월 달에 영화 2편과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독립영화제 제가 폐막식 사회 보기로 했어요. 네. 그리고 그것도 많이 봐주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보답하는 연기자 되겠다고 트위터에 말씀드렸는데 드릴 수 있는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열심히 하는 연기자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로 근데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사실은 배우분들을 다 모셔가지고 같이 스크린으로 보고 싶은데 부르긴 불렀는데 막상 이 앞에 우리가 더 인원이 더 많으면 어떡하지 이런 어떤 겁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와주시고 따뜻하게 대화 굉장히 감사하고 저는 진짜 뜻깊은 게 또 중단돼서 너무 죄송한데 이게 모바일로 본 거를 핸드폰으로 본 걸 스크린으로 보면 너무 많이 비어 보이지 않을까. 어떤 이 서사가 캐릭터가 중요한 거는 똑같지만은 여기를 채우는 그림을 채우는 건 어떻게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물론 아쉬운 부분은 이제 저 연출로서 있지만은 역시 배우들의 기운과 에너지가 케미가 화면을 채우는 거구나. 돈이나 어떤 다른 스펙타클보다 그게 제일 스펙타클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함께 해준 이 배우들하고 내년에는 제가 좀 더 이제 고민하고 노력해가지고 좀 더 이렇게 시민권을 획득하고 대중들한테 더 회자될 수 있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를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고 뭐 그런 게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제 생각에. 그래서 그때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수요일 날 아까 계속 광고해서 죄송한데 아까 하순자 과라를 케이블 버전으로 블로업 해가지고 총 9부작의 시트콤을 했었는데 사실 재밌습니다. 근데 거기는 좀 로맨스 라인이 조금 부족하긴 한데 그거를 영상자료에서 아마 마지막으로 틀면서 첫 기회거든요, 스크린으로 트는. 근데 꽤 재밌으니까 그때 김성령 선배랑 박혁건 배우 등등 다 같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와주십시오. 인원이 좀 걱정됩니다. 아무튼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